안녕하세요. 미친도아지 채널의 미도입니다. 오늘 저는 싱가포르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왔더니 좋네요. 그래도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크게 소리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닐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 조사해 왔는데 여기 보면은 HDB가 있고 HDB 점버 플랫, 그 다음에 executive 컨도미니엄, 랜디드 프로퍼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HDB와 그리고 컨도미니엄 그리고 개인주택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종류라고 하니 엄청나게 다른 것 같지만 한국과 비슷합니다. 아파트 아니면 단독주택이죠. 싱가포르엔 콘도미니엄이 있는 게 하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물론 굳이 따지자면 몇 가지 더 나눠지는데 그냥 쉽게 HDB, 콘도미니엄, 단독주택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참, 샵하우스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네요. 여행 오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싱가포르 전통의 1층 가게, 그 위층은 거주 공간인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 경우는 요즘은 제외해도 되니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가 정부에 있었습니다. 현재 들어서 개인 소유의 주택이 늘었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가 99년 또는 999년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HDB를 보겠습니다. HDB는 하우스 디벨로프먼트 보드의 약자로 정부의 주도하에 지어진 건물로 정부의 소유이며 99년 입주 기간을 둡니다. 싱가포르 내에 가장 많은 주거 형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인과 영주권자만 구매 가능하며 입주 후 최소 5년은 거주해야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임대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가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복도식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경비와 같은 인력과 부대 시설이 없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경우 대단지이기 때문에 놀이터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고 행사를 칠 수 있는 공간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결혼식과 장례식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부분이 1층은 대부분 주거 공간이 아닌 뻥 뚫린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덕택에 이 1층 공간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이 1층의 공간에서 이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은 좀 어렵지만 많은 장례식을 이 공간을 사용해서 치러집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주거단지 내에 있는 호커센터는 대부분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치가 좋은 곳은 여러 가게가 계속 입주해 상가로 조성될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병원도 들어와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얻을 때 호커센터 바로 위는 아무래도 시끄러울 수 있으니 조금 떨어진 곳을 얻는 게 나을 거라 생각됩니다. 중흥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생각하시고 별로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는 상당한 넓이를 자랑해 리노베이션을 잘한 곳을 가면 정말 넓고 멋집니다. 또한 한국처럼 최근에 지어지는 HDB는 콘도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 짓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경비와 수영장 같은 부대 시설의 부재를 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관리비가 적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컨도미니엄을 들 수 있습니다. 흔히 콘도라고 부르죠. 가족과 함께 계시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형태이고 외국인들의 구매도 자유롭기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수영장, 헬스장과 테니스장, 경비실 같은 부대 시설이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가능한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잘 지어진 콘도는 호텔보다 훨씬 좋습니다. 집에 가는 건데 호텔로 가는 느낌이 드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에 대한 대가는 비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관리하는 부분이 많고 그 비용이 입주민들에게 받는 것이라 상당한 금액이 관리비로 나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콘도는 개인 소유가 가능하나
콘도에 따라 999년에 임대로 계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싱가포르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네요. 또한 페어프라이스 같은 슈퍼는 HDB를 기준으로 위치가 정해질 경우가 많아 이런 슈퍼에서 거리가 떨어진 콘도도 상당수가 있으니 정말 조용한 것을 좋아하시고 차량이 있다면 좋지만 아니라면 부식을 사서 들고 오는 것도 고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도 잘 살펴봐야 좀 더 편리하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이 개인주택도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단독주택이 굿 클래스 방갈로우와 한 등급 아래인 디태치드 하우스가 됩니다. GCB와 디태치드 하우스는 개인 정원이 있고 한 개 건물에 한 가족이 사는 경우지만 GCB가 더욱 크고 수영장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임원급 주재원이 많이 거주하는 것 같더군요. 벌써 할로윈을 맞이해서 준비하고 있는 집들이 꽤 있네요. 이 아래 등급으로는 세미 디태치드 하우스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 어려웠던 구조인데 이것은 한 지붕에 두 가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파티월이라고 벽을 사이에 두고 두 집이 대칭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층 건물이라면 한 집에서 1층부터 4층까지 다 사용하는 것이죠. 물론 출입하는 문은 서로 다르게 있습니다. 그 아래 단계로 테라스 하우스가 있는데 이것은 세미 디태치드 하우스에 한 채 건물에 두 가족이 사는 게 아닌 두 가족 이상의 집이 붙어 있는 경우로 말합니다. 결국 중간 집은 양쪽 벽이 파티월로 옆집과 공유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바깥쪽 집이 아닌 중간 집은 양쪽의 벽을 상대편 집과 공유하고 있는 구조죠. 다만 4층 건물이라면 1층부터 4층까지 다 사용하고 입구는 모든 집이 다 다른 구조입니다. 개인주택은 공동관리비는 따로 없으나 집을 유지하는 비용은 온전히 개인이 처리해야 해 때에 따라 엄청난 관리비가 들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수영장 같은 부대시설이 없어 편리한 면에서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GCB로 가면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살면 되죠. 하지만 비용이 엄청나겠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의 HDB나 콘도의 구조는 한국의 구조와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도와 방, 이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물론 한국과 비슷한 구조의 집도 있습니다만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천정이 한국보다 높아 확 튀었다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너무나 낯선 느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아마 콘도에 거주하신다면 한적한 수영장에 마실거리 준비해 나가 앉아 있으면 해외여행 나간 것도 부럽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가 해외죠? 참, 층간소음의 문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공법의 차이인지 아니면 천장 두께가 넓은지 한국의 아파트보다 층간소음은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공을 튀기거나 아이들이 마구 뛰어논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의 주거 환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싱가포르 주거 환경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니 혹시 이런 부분이 궁금하셨던 분은 궁금증이 풀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